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은 스마트폰을 아래로 쓸어내려서 알림만 확인하시나요? 지금부터 알림창에 있는 꼭 써봐야 하는 다양한 버튼들의 기능과 쓰임새를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알림이 오게 되면 스마트폰 위쪽을 아래로 쓸어내려서 알림창을 열게 되죠. 여기서 한 번 더 쓸어내리게 되면 여러 가지 버튼들이 나오게 되죠. 이 버튼들은 기기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요. 이런 버튼들의 쓰임새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와이파이가 있겠죠. 이 와이파이 버튼은 데이터 통신이 되는 곳과 와이파이가 되는 곳에 따라서 자동으로 켜지고 꺼지게 되는데요. 와이파이에 연결돼 있다가 외부로 나가게 되면 주변에 있는 와이파이를 계속 찾게 됩니다. 그럴 때는 인터넷 속도가 많이 느려지는 걸 느끼시죠. 그래서 와이파이를 쓰시다가 외부에 나가실 때는 이 와이파이 버튼을 꺼주시게 되면 좀 더 빠르게 인터넷에 접속을 할 수가 있어요. 자동으로 되기는 하지만 자동으로 연결되기까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외부에 나가실 때는 아예 꺼버리면 속도를 좀 빠르게 만들 수 있습니다. 자, 이 와이파이를 누르고 기다리게 되면 와이파이 설정으로 들어오게 되죠. 와이파이를 이용하다가 외부로 나가서 데이터 통신에 연결하려고 할 때 속도가 느려지는 이유는 주변에 있는 와이파이를 알아서 검색을 해서 자동으로 연결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쓰지 않는 와이파이일 경우에는 자동 연결을 꺼주시면 데이터 통신이 좀 더 빠르게 연결이 될 수 있습니다. 내가 이용하지 않는 와이파이는 터치해서 들어가시게 되면 자동으로 다시 연결에 거의 다 체크가 되어 있을 거예요. 이 자동으로 다시 연결을 전부 꺼주도록 하세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스마트폰에서 필요 없는 와이파이에 연결하기 위해서 계속 신호를 찾는 그런 일을 줄일 수가 있겠죠. 그렇게 되면 장점은 속도뿐만이 아니고 배터리 소모에도 영향을 주게 됩니다. 쓰지 않는 와이파이는 전부 이렇게 꺼주도록 하세요. 이 경우는 여러분 댁이나 또는 사무실 주변에 있는 여러 가지 와이파이들이 있겠죠. 이런 것들 중에서 쓰지 않는 것들 전부 꺼주시는 겁니다. 그 다음은 손전등이 있죠. 이 손전등을 보통 이렇게 터치해서 켜고 터치해서 끄죠. 그런데 터치해서 기다립니다. 그렇게 되면 밝기를 조절을 할 수 있죠. 손전등이 너무 어둡다거나 너무 밝을 경우에는 사용 안함을 사용 중으로 바꿔주시면 밝기 조절을 해줄 수 있는 슬라이드 바가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 밝기 단계를 조절을 해주도록 하세요. 그 다음은 방해 금지인데요. 이 방해 금지를 잘 이용을 안 하시는데 방해 금지가 굉장히 편리한 기능이에요. 자, 눌러서 들어갑니다. 알림창에 있는 버튼에서 세부 조정을 할 때는 터치해서 기다리면 이렇게 조절할 수 있는 설정창이 나오게 돼요. 방해 금지 모드를 이용을 하시게 되면 전화와 알림을 무음으로 만들어주죠. 지금 기간 설정이 직접 끄기 전까지인데 여기에 들어가시면 직접 끄기 전까지가 기본 값으로 되어 있고요. 시간은 조절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플러스 마이너스를 이용해서 조절을 할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항상 묶이죠. 이거보다는 이렇게 직접 끄기나 시간을 지정을 해주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 예외가 있죠. 통화 메시지 대화에 설정이 되어 있지 않죠. 여기 들어가시게 되면 전화는 방해 금지 예외에 적용을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지금 전화도 예외를 허용하는데 그것을 적용하지 않은 거니까 전화는 지금 무음 상태가 된 거죠. 자, 이때 다시 눌러서 즐겨 찾는 연락처만 예외를 줄 수도 있고요. 저장된 연락처에서 올 때도 예외를 둘 수가 있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용을 하시면 꼭 받아야 하는 연락처에 저장된 전화나 즐겨찾기는 받게 되고 나머지는 전부 무음 처리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같은 전화로 15분 이내에 전화가 다시 오면 벨이 울리게끔도 할 수가 있죠. 그 다음은 메시지도 적용 안 함으로 되어 있죠. 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저장된 연락처와 즐겨찾는 연락처만 예외를 줄 수가 있죠. 대화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방해 금지를 놓고 예외를 두게 되면 여러분이 받을 수 있는 전화는 받고 필요 없는 전화는 전부 제외를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은 소리죠. 소리도 한 번 터치하고 또 한 번 터치하고 또 한 번 터치하면 다르게 나오죠. 자, 이거는 지금 무음 상태고요. 다시 누르면 소리가 나고 다시 한번 누르면 진동이 나겠죠. 셋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할 수 있고요. 이것도 누르면 설정으로 들어가서 좀 더 자세한 설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설정의 기능이 그대로 나오게 되는 겁니다. 벨 소리, 알림 소리, 시스템 소리, 음량 그대로 조절을 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은 블루투스가 있죠. 자, 이 블루투스도 누르고 들어갑니다. 자, 블루투스를 켜볼게요. 자, 그렇게 되면 내가 등록한 기기가 있고요.
연결 가능한 기기가 있죠. 여기에 보시면 내가 쓰지 않는 주위에 있는 여러 가지 블루투스 기기들이 뜨게 됩니다. 이것도 블루투스를 이용할 때는 속도에 영향을 주고 배터리에도 영향을 주겠죠. 계속 찾기 때문에 그래요. 이 블루투스 기기들은 와이파이 같이 자동 연결을 중지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계속 연결 가능한 기기에 떠 있는 상태가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블루투스 같은 경우에는 쓸 때만 이용을 하시고 쓰지 않을 때는 꼭 끄도록 하세요. 계속 켜놓게 되면 백그라운드에서 이 블루투스 기기들을 계속 검색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블루투스를 이용하지 않을 때는 끄고 이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은 비행기 탑승 모드가 있죠. 이 비행기 탑승 모드를 이용해서 잠시 전화, 문자, 알림, 데이터 통신 모든 거를 끊어줄 수가 있죠. 필요하실 때는 바로 알림창을 여셔서 버튼을 눌러서 비행기 탑승 모드로 전환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저장 용량은 Files by 구글을 설치하게 되면 나오게 되는 버튼입니다. Files by 구글을 설치하지 않으면 이 버튼은 나오지 않겠죠. 저장 용량 버튼을 누르게 되면 Files by 구글이 실행이 되고요. 여러 가지 저장 공간에 대한 정리를 해줄 수가 있겠죠. 중복 파일을 삭제한다든지 흐릿한 사진을 삭제한다든지 또는 정크 파일도 삭제를 해줘서 내 저장 공간을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사용하지 않는 앱도 삭제할 수 있고 대용량 파일 삭제, 카카오톡 미디어 삭제, 다운로드한 파일 삭제 여러 가지를 이용할 수가 있죠. 저장 공간 관리에는 Files by 구글이 유용하니까 필요하신 분은 설치해서 이용을 해보도록 하세요. 그 다음은 다크 모드죠. 이 다크 모드 같은 경우에는 화면 밝기가 어둡게 바뀌죠. 보통은 잘 이용을 하지 않으시죠. 배터리가 얼마 남지 않았을 때 배터리 절약을 할 때 다크 모드를 이용하면 조금이나마 배터리 사용량을 절약을 할 수 있습니다. 급하실 때는 이 다크 모드를 이용하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은 QR코드 스캔이죠. QR코드로 검색을 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 카메라 열고 복잡하게 하지 않으셔도 여기는 QR코드 스캔 버튼만 누르시면 QR코드 전용 스캐너가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 QR코드만 찍으면 바로 웹사이트라든지 필요한 정보를 보여주게 되겠죠. 그 다음은 위치 버튼이 되겠죠. 이 위치 버튼은 스마트폰에서 내 위치를 인식을 하게 되는 버튼이죠. 사진을 찍을 때 위치 기록을 하고 싶다든지 또는 구글 지도, 네이버 맵, 카카오 맵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할 때 스마트폰에서 내 위치 인식을 못하게 설정을 할 경우에는 이 위치를 꺼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사진을 찍을 때도 내 위치가 들어가지가 않겠죠. 특별히 이용하는 앱이 위치를 필요로 하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다 할 경우 원하지 않으시면 끄셔도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화면 녹화죠. 이 버튼을 누르게 되면 현재 화면을 전부 녹화를 해주게 됩니다. 이것도 가끔 필요하실 경우가 있겠죠. 그 다음에 보안 폴더 있죠. 보안 폴더 이용하시는 분들은 이 보안 폴더 버튼 눌러서 바로 보안 폴더로 접근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컨드 스크린인데요. 이 경우는 탭이나 노트에만 해당이 되게 됩니다. 일반 스마트폰에는 이 세컨드 스크린이 없는 경우가 대다수일 거예요. 그 다음은 돌비 애트모스죠. 이 돌비 애트모스는 되도록이면 켜고 이용하도록 하세요. 스마트폰에 있는 스피커를 이용을 하실 경우에는 상관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어폰이나 헤드폰을 이용을 해서 영상이나 미디어를 보실 경우에는 이 돌비 애트모스를 켰을 때와 껐을 때의 차이는 엄청나게 큽니다. 음질이 놀랍도록 향상이 되게 돼요. 그래서 이어폰이나 헤드폰 꼈을 경우에는 꼭 켜고 이용하도록 하세요. 그 다음에 절전 모드죠. 이거는 외부에 나가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실 때 이것은 외부에서 배터리 용량이 얼마 남지 않았을 경우에 절전 모드를 켜면 배터리 소모량을 많이 줄일 수가 있어요. 배터리 잔량이 얼마 남지 않고 충전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면 이 절전 모드도 꼭 이용을 해보도록 하세요. 그 다음에 보안 와이파이죠. 이 보안 와이파이에 들어가시게 되면 월간 요금제에 가입하라고 나오죠. 이건 구독을 해야 되는 건데요. 구독을 하지 않더라도 매월 1기간은 무료로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인터넷 검색은 상관이 없겠지만 외부에서 공용 와이파이나 보안이 의심되는 와이파이를 이용을 해서 금융 거래라든지 개인정보 같은 것들을 전송을 한다든지 그런 일을 할 경우에 보안 와이파이를 이용을 하게 되면 전송되는 데이터가 암호화로 전송돼서 전송되는 정보가 안전하게 보호가 되겠죠. 요즘은 스마트폰으로도 금융거래 많이 하시는데 외부에서 와이파이를 이용하셔서 금융거래 하실 경우에는 이 보안 와이파이를 꼭 이용을 하도록 하세요. 그 대신 용량이 많지는 않죠. 하지만
금융거래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 양이 많지 않기 때문에 1기가 정도 데이터 양이면 20번 이상은 쓸 수 있을 겁니다. 혹시나 용량이 부족할 경우에는 와이파이를 이용하지 말고 데이터 통신을 이용하도록 하세요. 와이파이보다는 데이터 통신이 훨씬 안전하죠. 요즘 개인정보가 해킹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은데 외부에서 금융거래는 반드시 이용을 해보도록 하세요. 자, 그 다음은 음성 자막 변환이라고 있죠. 자, 이거는 여러분 스마트폰에는 없을 거예요. 자, 이거는 구글 음성 자막 앱이 설치가 되면 여기에 버튼이 나오게 됩니다. 자, 이것도 굉장히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갑자기 메모를 해야 한다거나 또는 갑자기 생각난 아이디어를 기록을 해야 할 때 메모장 같은 거 열고 또 입력을 하고 하면 잊어버릴 수도 있고 급할 경우에는 굉장히 번거롭죠. 자, 이럴 경우에 음성 자막 변환 눌러주시게 되면 지금 내가 하는 말을 바로 텍스트로 바꿔서 기록을 해줍니다. 이거는 다른 기능은 없고요. 그냥 이렇게 기록만 해줘요. 그리고 이렇게 기록된 텍스트들은 3일 동안 유지가 됩니다. 그 안에 선택해서 카피한 다음 복사해서 다른 곳에 이용하시면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텍스트를 저장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아주 편리한 기능이니까 이거 꼭 이용을 해보도록 하세요. 급하게 기록해야 할 때는 최고의 앱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은 이 속도 강화인데요. 이 속도 강화는 기기에 따라서 없을 수도 있어요. 알림창에서 한번 찾아보시고요. 있는 분들은 스마트폰 속도가 좀 느려졌다 생각하실 때는 이용을 하도록 하세요. 스마트폰이 느려졌을 경우에는 차이점을 많이 느끼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 다음 배터리 보호도 기기에 따라서 있는 기기도 있고 없는 기기도 있는데요. 이 배터리 보호가 있는 기기는 되도록이면 켜고 이용을 하도록 하세요. 이 배터리 보호를 켜게 되면 배터리를 완충을 했을 때 85%까지만 완충이 되게 됩니다. 원래 완충하면 100%까지 완충이 되죠. 그런데 이 배터리 보호를 이용하면 85%까지만 충전이 돼요. 그래서 배터리 수명이 늘어나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매번 완충했을 때와 85%까지만 충전을 해서 이용을 했을 경우에 나중에 보면 배터리 수명이 15에서 20% 정도 늘어난다고 합니다. 보통 충전을 매일 하시는 분들은 85% 정도만 충전을 하시면 좀 더 오래 사용하실 수 있고요. 특히 이것은 새 폰일 경우에는 효과를 좀 더 볼 수가 있어요. 새로 구입하신 스마트폰의 경우는 배터리를 충전을 하게 되면 완전 방전까지 시간이 좀 오래 걸리죠. 이런 경우에 쓰시면 아주 효과적으로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스마트폰 알림창에 있는 여러 가지 유용한 버튼들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많이 쓰이는 기능들 위주로 설명을 드렸으니까 많이 활용을 해보도록 하세요.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